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이유가 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 나온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야당과 법학계에서는 이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데 과연 그 의결 절차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기사들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건 맞나 봅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에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맞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위헌 위법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방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들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한 거니까 지금 누구도 그런 것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까지만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가를 확실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헌법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건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일 수 있는 거죠. 계엄법에도 똑같이 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쳤다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겠죠. 또 만약 국무위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 다 반대했든지 아니면 다수가 반대했든지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것을 밀어붙였다 하게 되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심의만 거쳤다 하게 되면 100%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정말 그거는 심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면 그에선 상당히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와 같이 밀어붙여서 어제와 같은 글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뭐 충격요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력 시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했다면 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말 큰 혼란을 끼쳤다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정말 심대한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노동일 주필 나오셨는데요. 지금 헌법학을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헌법학적으로 지금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국무위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했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계엄 발동 요건이 만에 하나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를 전제를 한다면 그런 행위에 국무위원들이 동의를 한 경우에 국무위원들한테도 과연 나중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한다라고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이에 부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국무회의를 거쳤지만 국무위원들이 상당히 반대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도장을 찍지만 그 밑에 각 국무위원들이 과연 부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했는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의 그 문서 지금 계엄 선포와 관련되는 그 결재에 있는 그 문서가 아마 언젠가는 공개가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국무회의에서 있던 부서를 했던 사람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계엄과 관련되는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그 계엄 선포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아마 그 야당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 바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박 총장의 계엄 포고령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뿐만이 아니고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1인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헌법의 경우에 계엄이 발동이 되더라도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권한을 계엄 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국회 활동은 보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엄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 1항에서 국회를 꼭 집어서 지금 저희가 그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죠.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콕 집어서 정치 활동을 금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과연 뭘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 결국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의 시선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예,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의심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타당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계엄법에 보면 계엄이 실제 포고가 된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장악할 수 있는 거 행정과 입법이 사법이지 입법부는 장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계엄령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제 요구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이야기는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방 통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펼친 바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고령 1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친위 구테타라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포고령 1호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계엄 선포를 밤 10시 넘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실제로 이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라는 의결이 있으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날아와서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집중 추궁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해제 결의를 하면 계엄이 실익이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작전을 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도록 하는 정황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셨듯이요. 이를 두고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노 교수님? 글쎄, 그 부분은 뭐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헌 문란으로 그야말로 현재의 국법 질서를 문란해서 다른 그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국법 질서, 국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헌법과 법률 위반했느냐 아니냐 이런 점은 따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뭐 내란죄로 처벌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